자, 23학년도 고1 3월 모의고사 풀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중학교 3학년 때 나오는 근호를 포함한 계산이죠. 두 개 모두 다 루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루트 안의 것끼리 먼저 약분을 통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분자에는 4만 남기 때문에 루트 4만 남게 되고요. 이것은 2로 바꿔 적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삼각비에서 특수각이죠. 30도, 60도, 90도. 이때의 비율은 1대 루트 3대 2이므로 2를 나눠주시면 BC의 길이는 4루트 3이 되고 여기에 루트 3배를 해주시면 정답은 12가 나와서 4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번 보시면 1차항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는 완전제곱식이기 때문에 전개 과정을 통해서 4x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뒤쪽에는 x 하나 있기 때문에 이 둘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x-x는 3x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은요. 두 점을 주고 직선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y절편을 구해달라고 나왔습니다. 두 점을 줬다라는 건 증가량을 풀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x 증가량 1, y 증가량 2. 그래서 기울기는 2x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에 두 점 중 하나를 집어넣어서 성립하게끔 만들어주면 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자리가 y절편 자리니까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보시면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상관관계 문제입니다. 자, 최저 기온이 x일 거고요. 그 다음에 난방비가 y일 겁니다. 그랬을 때 기온이 올라가면 따뜻해지니까 난방비를 안 써도 되겠죠? 그러니까 음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 모습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은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을 밑면으로 하는 직육면체의 부피. 자, 직육면체의 부피니까 도형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밑넓이가 정사각형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2인 거. 그래서 밑넓이는 4가 될 거고 거기서 높이로 곱해주면 12가 나와야 되니까 높이는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길이를 다 적어주시고 문제에서 이 직육면체 건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면을 3개를 구한 다음에 각각의 합동이기 때문에 다 더해서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면 4, 옆면 6, 앞면도 6. 그래서 더해주시면 16이 나오죠. 여기에 2배 값을 취해주시면 32가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5번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6번 보시면 원주각을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우선 원이 있다고 했었을 때 A 점 잡고요. B 점 잡아서 호의 길이를 잡았습니다. 여기 길이가 전체 원의 5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체. 이랬을 때 원주각이니까 아무데나 찍어보면 이게 원주각일 건데 결국에 이 원주각조차도 전체 원주각의 5분의 1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부채꼴에서부터 출발을 해야겠죠. 개념이니까. 자, 호의 5분의 1만큼 가져왔다라는 건 이 중심각도 전체 360도분의 5분의 1만큼 갖고 온 겁니다. 근데 원주각과 중심각은 비례 관계를 갖고 있죠. 절반의 관계. 그래서 여기는 전체 10분의 1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중심각이라고 생각하셨을 때. 그런데 이거를 원은 360도인데 원주각의 총합은 180도이기 때문에 그 180도의 5분의 1이다. 이렇게 개념을 가져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모두 다 36도가 나오는 건 맞습니다. 정답이 1번 이렇게 고르고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도수분포표입니다. 이것은 1학년 때 배웠던 얘기이죠. 문제 살펴보시면 25명의 학생이 있고요. 이 중에서 170 미만의 학생 수가 조사한 학생 수의 40%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70 미만은 여기겠죠. 이때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몇 명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풀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주어진 40%를 이용해서 A를 구한 다음에 전체를 다 더해서 빼서 B값을 구해주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니면 조금 더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 그러면 170 이상인 아이들은 전체 60%겠구나. 그래서 25에다가 0.6을 곱해 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15명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B의 값은 9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골라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10번으로 넘어가 본다면 이차함수, 중학교 3학년 얘기겠죠. 여기 OBA의 넓이가 4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삼각형은 둔각삼각형이죠. 밑변을 OB로 하는 이때 B는 이차함수의 y절편이기 때문에 2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둔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높이가 되겠죠. 4가 나와야 넓이가 4가 나오게 됩니다. 삼각형의 넓이가.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선분 A, 점 A, A, B의 값을 구해줄 겁니다. 이미 우리가 높이로 구할 때 여기서부터 원점으로부터 4만큼 떨어진 걸 구한 게 A 자리인 거잖아요, 결국에. 그래서 X좌표가 4가 나오고요. 그 4를 대입했었을 때 16 마이너스 12 플러스 2 해서 6이 나오겠죠. 그래서 Y의 좌표는 6이 나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바로 14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9번 살펴보시면 1차 방정식이 있고요.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함수로 바꾸면 그때 교점의 좌표가 2,1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 어떠한 두 직선을 그렸었을 때 만나는 점이 있는데 여기가 2,1이므로 이것을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 모두 다 대입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집어넣어 본다면 이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라고 식을 바꿔 적어줄 수 있습니다. 넣으면서
식을 변형한 겁니다. 그 다음 2,1을 집어넣으시면 4a 플러스 b는 3이 되고요. 이 두 식을 연립방정식을 이용해 본다면 6a는 1이 되고 a는 6분의 1입니다. 그리고 b의 값을 구해버리면 3분의 1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3분의 7이 되고, 이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6분의 해서 더해주시면 15가 나오고 3으로 약분하면 2분의 5이므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11번을 보시면 거섭시 문제이고 1차 부등식의 활용 문제입니다. 자, 갈 때 시속이 있고요. 올 때 시속이 있고 같은 경로로 가기 때문에 x가 이제 거리가 되겠죠. 이때 2시간 이하로 돌아올 거기 때문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식을 세우신 다음에 방정식을 계산해 주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x가 7분의 24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는 문제를 한 번 더 깠습니다. 집에서 출발하여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동한 최대 거리는 얼마냐면 x가 편도거리가 최대인 12번 보시면 fx 그래프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1,1, 8,1, 그 다음에 6,4, 그 다음에 a, d 이렇게 있다고 했었을 때 선분 AB와 선분 CD는 평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을 찍어보고 8,1을 찍어본다면 A와 B는 같은 선분 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는 바로 B의 값이 4로 나와야 됩니다. 그쵸? 평행하려면. 그러면서 이게 2차 함수 위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의 점이 6,4 여기 찍혀 있었다면 나머지 다른 한 점은 이 오른쪽 방향에는 찍힐 수 없고요. 왼쪽 방향으로 찍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이거나 위로 볼록일 텐데 아래로 볼록일 때는 지금 이 문제와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로 볼록으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A가 이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2차 함수의 본질을 알고 있다면 항상 2차 함수는 가운데서 대칭합니다. 그래서 이 A와 B가 Y절편에 같았기 때문에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점의 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A의 X좌표와 B의 X좌표를 더하면 9가 되겠죠. 그래서 C의 X좌표와 D의 X좌표인 A를 더했을 때 9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A의 좌표는 3이 나오고 정답은 3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2차 함수의 식을 구하시는 게 아니라 2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과 또 2차 함수의 축의 방정식, 그래서 좌우 대칭 개념을 활용해서 좌표적인 특징을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13번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 분해가 되도록 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 전개를 해보는 거죠. 전개를 해본다면 a 플러스 2b가 x의 개수이므로 9가 나오게 되고요. a, b는 바로 k입니다. 이때 두 자연수 a, b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 a, b는 유한계입니다. 유한계. 그래서 우선 b가 1일 때 a가 7이 나오고 b가 2일 때 a가 5가 나오게 되고 b가 3일 때 a도 3이 되고요. b가 4일 때 a는 1이 됩니다. 자, 이럴 때 최소값인가 둘이 곱했을 때 가장 최소값은 맨 마지막에 나온 4. 그 정답이 2번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14번으로 넘어와 보시면 수직선 위에 점 P, Q가 원점에 있다. 동전을 한 번 던질 때마다 PQ가 다음 규칙에 따라서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P가 이만큼 이동하고요. 양의 방향으로. 동전 뒷면이 나오면 Q가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죄송합니다.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합니다. 자, 동전을 30번 던진 후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6이 되려면 앞면이 나온 횟수는 몇 번일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는 방정식 문제겠죠. 앞면 나오고 뒷면 나온 횟수가 30번이 되겠죠. 이때 P는 2x만큼 가고 그 다음 Q는 y만큼 갔을 때 음의 방향만큼 간 거기 때문에 서로의 거리를 재려면 이 둘을 더해서 46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밑에 식에서 위의 식을 빼버리면 x는 16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면이 나온 횟수는 16이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15번부터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2강으로 넘겨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